여보, 그냥 도장만 찍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평생 이 말만 믿고 살았습니다. 50년. 새벽 4시, 순대 삶는 냄새와 함께 시작되던 하루. 손이 트고 다리가 휘고 허리가 굽어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사모은 땅. 2010년 신도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보상금 825억. 남편은 그 돈을 전부 제 명의로 해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 보상금은 전부 당신 명의요. 그 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순대 장사 50년, 그리고 은행에서의 모욕. 하지만 결국 찾아낸 진실과 통쾌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생 은행 일은 죄다 남편 몫이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대출 상담도 전부 남편이 알아서 했어요. 여보, 그냥 도장만 찍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늘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영정사진 속에서만 웃고 있습니다. 눈 감은 지 이제 겨우 2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제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남편 없이 처음 혼자 은행을 찾는 날입니다. 영정 앞에 다녀올게 하고 인사를 하고 남편이 늘 타던 낡은 경차에 혼자 올라탔어요. 영감아, 나 은행 간다. 시동을 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보, 미안해. 은행 일 하나도 안 가르쳐줘서. 괜찮아,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보, 중요한 거 있어. 응, 말해봐. 보상금은 전부 당신 명의요. 825억. 다 당신 거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 소리 말고 힘내. 서랍에 편지 있어. 꼭 읽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나기만 바랐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상금이 내 명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여? 남편 명이 아니었나?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었고 그 말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집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에게. 펼쳐보려다가 그냥 덮었어요. 나중에 읽어야지. 지금은 너무 슬퍼서. 그리고 그 편지는 서랍 깊숙이 다시 넣어뒀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남편 명의 통장을 정리하고 제 생활비 통장을 확인하려고.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 순대 가게 50년 했으니께 좀 있겠지?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문을 여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번호표 뽑는 법도 헷갈렸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이거 어떻게 뽑는 거요? 젊은 직원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화면 누르시면 돼요. 아, 고맙습니다. 2번이나 물어서 겨우 순번표를 뽑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 속 통장 2개를 꺼내봤어요. 하나는 제 생활비 통장, 하나는 남편이 이것도 당신 거니께 잘 보관해라며 준 통장. 이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숨을 고르고 있는데 다음 고객님이요. 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조심스럽게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우리 영감 통장이랑 내 통장 좀 정리 좀 하려고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직원은 얼굴 한번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신분증과 통장 2개를 건넸어요. 직원은 통장을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고객님, 남편분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사망신고 하셨어요? 네, 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그게 필요한가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상속인 전원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그게 뭔가요? 설명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일단 이 메모 보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다시 오세요.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통장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으시네요. 한 통장은 3만 원, 다른 건 5만 원. 네, 그래요? 옆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네. 돈도 없는데 은행 오시는 분들. 그러게요. 시간만 잡아먹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기, 그럼 남편 명의 통장은요? 그건 서류 가져오셔야 확인 가능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님 통장 보니까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디, 다음 고객님, 직원은 이미 다음 번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메모지를 들고 자리를 떠났어요. 로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8만 원. 50년 동안 순대 팔아서 모은 돈이 8만 원? 눈물이 났어요. 영감아,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돼?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감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돈도 없다고,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영감아, 미안해. 나 은행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더라. 그때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은행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서류를 더 가져와야 된대. 근데 통장에 돈이 거의 없더라. 8만 원밖에.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버님이 평생 모으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 다른 통장 만들어 두신 거 아니에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영감이 은행 일은 다 알아서 했으니께. 어머님, 아버님 서류 한번 찾아봐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의 서랍이 떠올랐어요. 아, 서랍에 편지가 있었는데.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보에게. 이번에는 제대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하오. 평생 당신한테 은행 일 하나 안 가르쳐줘서. 근디 이제 알려줄 시간이요. 우리가 30년 동안 모은 땅, 보상금 825억. 전부 당신 명의요.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여러 개 있소. 근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통장 2개는 생활비 통장이요. 진짜 큰 돈은 다른 통장들에 있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오?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당신을 무시하거든 그때 보여주시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옷장 깊숙한 곳에 서류 가방이 있소. 거기에 모든 통장이 들어있소. 보상금 825억, 그리고 5년간 쌓인 이자. 전부 당신 거요. 사랑하오, 여보. 편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825억? 4명에? 그제야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상금은 전부 당신 명의요. 영감아, 당신이 그 말을 했었지.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825억이요?
그래. 영감이 편지에 그렇게 썼어. 어머님, 서류 가방 찾아봐요.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이 나왔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통장. 전부 제 명이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이게 뭐요? 첫 번째 통장 150억, 두 번째 통장 200억, 세 번째 통장 180억. 전부 합치면 900억이 넘었습니다. 영감아, 이게 다 내 명이요? 900억이? 며느리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 이게 정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 돈도 없는데 은행 오시는 분들, 시간만 잡아먹고 그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화가 치밀어 이어서 올랐습니다. 며느리야, 나 내일 다시 은행 간다. 네. 어머님, 왜요? 보여줘야지. 내가 누군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통장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900억. 50년 동안 순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조금씩 사모은 땅. 그 땅이 신도시 개발지역이 돼서 받은 보상금 825억. 그리고 5년간 쌓인 이자. 전부 제 명이었어요. 영감아, 당신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 내가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리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보여주라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당신을 무시하거든 그때 보여주시오. 그래, 영감아. 내가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통장 10개를 전부 가방에 넣었어요. 영감아, 다녀올게. 오늘은 제대로 보여줄 거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2번 고객님, 창구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또 오셨어요? 네, 왔어요. 고객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서류 준비하셔서 오시라고. 서류 말고요. 제 통장 확인하러 왔어요. 고객님 통장은 어제 확인했잖아요. 8만 원밖에 없으시다고. 그 통장 말고요. 다른 통장들이요. 가방에서 통장 10개를 꺼내 창구에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10개. 직원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고객님 명의예요? 네, 전부 제 명의예요. 남편이 평생 제 이름으로 해뒀더라고요. 잠시만요. 직원은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통장을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잔액이 얼마죠? 150억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옆 창구 직원들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거 확인해 보세요.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통장을 확인했어요. 200억, 세 번째, 180억, 네 번째, 다섯째, 여섯째. 직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고객님, 이게 전부 고객님 명예 맞으세요? 네, 맞아요. 어제 확인 안 하셨어요? 제 신분증으로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하셨죠? 돈도 없는데 은행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셨죠? 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만 잡아먹는다고도 하셨죠? 죄송합니다. 옆에서 어제 같이 비웃었던 직원도 얼굴이 하얘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봤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점장님이시죠?
당신네 직원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왔을 때 저를 무시했어요. 돈도 없다고,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8만 원밖에 없다고 비웃었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거죠. 낡은 옷 입고 늙었다고 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통장들 보세요. 전부 제 명의예요. 총 얼마인지 아세요? 지점장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900억? 넘습니다. 네, 900억. 어제 당신네 직원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했던 그 금액이에요.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900억이요? 대박. 어제 무시당하셨다고? 지점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용서요? 어제 당신네 직원이 저한테 한 말,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순대를 팔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순대를 삶았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휘어도 참고 일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순대 파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벌었는데 왜 무시를 당해야 돼요?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그 돈으로 30년 동안 조금씩 땅을 샀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어요. 순대나 파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이 됐어요. 보상금 825억. 고객님, 5년간 이자 쌓여서 지금 900억. 전부 제 명의예요. 근데 어제 당신네 직원은 저를 돈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자 직원이 울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지점장이 다시 말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요? 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돈 900억 전부 인출할 거예요.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전부요? 네, 전부요. 여기서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빼낼 거예요. 고객님, 그건 왜요? 제 돈인데 제가 어디 두든 제 마음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당연히 고객님 마음이십니다. 다만 뭐요? 900억짜리 고객을 잃기 싫다고요? 지점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 당장은 못 빼도 절차 밟아서 전부 인출할게요. 그리고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예요. 고객님,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는 곳으로요. 여자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 어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죄송합니다. 8만 원밖에 없으시네요 라고 비웃었죠.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 8만 원 통장 주인이 900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짝짝짝. 한 고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은행 직원들이 너무했어요. 900억이라니 대단하세요. 저는 통장들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인출 절차는 다음에 밟을게요. 고객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네, 가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900억 들고요. 지점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요? 이미 늦었어요. 어제 저를 무시했을 때 기회는 끝났어요. 고객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다음에 또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제대로 대접하세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평생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감아, 봤제? 이어서 내가 보여줬어. 당신 말대로 했어.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어요. 영감아, 고마워. 당신이 평생 모은 돈 내가 잘 쓸게. 허투루 안 쓰고 의미 있게 쓸게. 그날 오후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동네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순대 할매가 900억 부자래. 은행에서 무시당했다가 통장 10개 꺼내 보였대. 직원들이 얼굴이 하얘졌대. 저녁 무렵 집 앞에 이웃들이 모여들었어요. 순자 씨, 진짜요? 900억? 아이고, 부끄럽네. 부끄럽긴. 우리 시장 상인들 자랑이제. 순대 장사로 그렇게 모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셔. 근디 모두가 축하해 준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왜? 제가 지금 내려갈게요. 동생들이랑 같이요. 무슨 일인디 갑자기? 가서 얘기할게요. 몇 시간 후 세 남매가 모두 집에 왔어요. 엄마, 앉으세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유산 얘기예요. 유산? 네, 900억이잖아요. 그거 상속 문제를. 상속? 둘째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법적으로는 엄마가 절반, 저희 3남매가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래, 나는 그런 줄 몰랐네. 막내딸이 말했어요. 엄마, 근데 저희는 엄마가 다 가지셔도 돼요. 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해두신 거니까요. 고맙다, 애들아. 큰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근데 엄마, 세금 문제가 있어요. 상속세가 엄청 나올 거예요. 상속세? 네, 900억이면 상속세만 해도 수백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네, 그래서 세무사랑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줘. 나는 잘 모르겠어. 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세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어르신, 900억이면 상속세가 약 45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50억이요? 네, 절반 정도예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요? 네, 생전 증여를 활용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부를 하시면 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요. 기부요? 네, 얼마 정도 기부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의미 있게 쓰시오. 100억 정도 기부하고 싶어요. 세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00억이요? 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인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어디에 기부하실 계획이세요? 시장 상인들, 특히 저처럼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돕고 싶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무시당하는 노인들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고요. 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아, 나 100억 기부하기로 했어.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인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시장 상인들 돕고
나처럼 은행에서 무시당하는 노인들 도와주는 프로그램 만들 거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애들 주고 손주들 교육비로 쓰고 나는 편하게 살 거야. 당신이 원했던 대로. 일주일 후 저는 손주를 데리고 다른 은행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새로 가시려는 은행이에요? 응, 여기는 평판이 좋다고 하더라.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로비가 밝고 깨끗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업무 도와드릴까요? 큰 금액 예치하려고 하는디요. 아, 네. 얼마 정도 되시나요? 800억 정도요.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놀라는 표정을 감추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점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1분도 안 돼서 지점장이 직접 나왔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 지점장 이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VIP 전용 라운지에서 편하게 상담하시죠. 지점장은 저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마치 호텔 라운지 같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커피를 내려왔어요. 고객님, 800억을 예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모으신 자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대 장사 50년 했어요. 그 돈으로 남편이 조금씩 땅을 샀고 신도시 개발 지역이 돼서 보상금 받았어요. 지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순대 장사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5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자산을 불리셨다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산 거죠.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은행에서 불편한 일 겪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아서요. 혹시 말씀하시기 편하시면. 저는 지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은행 방문, 무시당했던 일, 그리고 두 번째 방문에서 900억을 보여줬던 일. 지점장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 은행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고객을 그렇게 대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은 다릅니다. 고객님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습니다. 800억이라는 금액 때문이 아니라 고객님이 5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고객님께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관리부터 세금 상담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혹시 이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100억은 기부하려고요. 시장 상인들 돕고 은행에서 무시당하는 노인들 도와주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요. 지점장이 미소 지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기부 관련해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탁드려요. 2시간 넘게 상담을 받았어요. 지점장은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게 진짜 서비스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훨씬 좋죠? 그래, 사람 대하는 게 다르더라.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멋있긴. 나는 그냥 당당하게 산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복수지.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 며칠 후 저는 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기부하러 왔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복지관 관장님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어르신, 기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야에 기부하고 싶으세요? 세 가지요. 첫째는 시장 상인들, 특히 저처럼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둘째는 은행에서 무시당하는 노인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요. 은행 업무 교육하고 금융 사기 예방하고, 아,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합니다. 셋째는 은행 직원 교육이요. 은행 직원 교육이요? 네, 은행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요. 특히 노인 고객, 서민 고객들을 무시하지 않도록요.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기부입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100억이요. 관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100억이요? 네, 시장 상인 지원에 40억, 노인 금융 교육에 40억, 은행 직원 교육에 20억.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을 제 남편이 평생 순대 팔아서 모은 돈이에요. 남편이 원했어요. 의미 있게 쓰라고. 관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순대 장사로요? 네, 50년 동안요. 그 돈으로 땅을 사서 900억 받았어요. 이어서 근디은행에서 저를 무시했어요. 순대 냄새 난다고, 돈 없다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나 같은 사람들 돕고 싶어요. 그리고 은행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싶고요. 관장님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훌륭하신 결정이십니다. 이 돈으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프로그램 이름을 철수 할아버지 기금이라고 지어주세요. 제 남편 이름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뿌듯했어요. 영감아,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 했어. 기뻐하겠지? 그날 저녁 기부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순대 장사 50년, 900억 부자 할머니가 100억 기부, 시장 상인 지원, 노인 금융 교육, 은행 직원 교육에 써달라.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순자 씨, TV 봤어. 대단해.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어머님, 자랑스럽습니다. 근디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그 은행 지점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저 김민수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아닙니다.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것도 있습니다. 부탁이요? 네, 고객님께서 은행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은행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은행이 변하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전면 개편했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고객 존중 헌장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고객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한번 만나보죠.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점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무시했던 여자 직원도 함께 왔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고객님한테 한 말들이 계속 떠올라서 저는 고객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낡은 옷, 순대 냄새. 그것만 보고 무시했어요.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디 고객님은 5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하신 분이셨어요. 900억을 모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100억을 기부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지점장이 말했어요. 고객님, 이 직원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 전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저희가 새로 만든 고객 존중 헌장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한다. 나이, 성별, 외모, 재산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고객은 소중하다. 순대 장사든 청소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마지막 줄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거 저 때문에 만든 거예요? 네, 고객님 덕분입니다. 고객님이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이 고객님께서 만드시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아요. 근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변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직원, 여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 직원이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강사가 되세요. 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어떻게 고객을 무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잘못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말씀하세요. 800억은 다른 은행으로 옮겼지만 100억은 당신네 은행에 둘게요. 지점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근디 조건이 있어요. 그 100억으로 고객 존중 기금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이자로 매년 은행 직원 교육을 하세요. 고객님, 그리고 매년 최고의 고객 존중 직원을 뽑아서 시상하세요. 이 직원처럼 잘못을 깨닫고 변한 사람한테요. 여자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근디 잊지 마세요. 당신이 저한테 한 말들을.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아, 나 오늘 용서했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근디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여.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요. 당신이 원했던 거 맞지? 의미 있게 쓰라고 했잖아. 나는 이게 제일 의미 있는 것 같아.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기금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시장 상인 40명이 자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노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5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했어요. 은행 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50개 은행으로 확대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1주년 기념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가야죠. 행사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 노인 금융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 은행 직원들. 관장님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철수 할아버지 기금 1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 기금을 만들어주신 박순자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르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동안 순대를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순대를 삶았어요. 손이 트고 다리가 휘고 허리가 굽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순대 냄새 난다고, 천하게 본다고. 근데 저는 떳떳했어요. 정직하게 일했으니까요. 남편이 그 돈으로 30년 동안 땅을 샀어요. 그 땅이 900억이 됐어요. 근디 은행에서 저를 무시했어요. 돈 없다고,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5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무시를 당해야 하나? 근디 이제는 알아요.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순대 장사든 청소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떳떳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누구세요? 저 노인 금융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어르신 덕분에 이제 혼자 은행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예전에는 은행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직원들이 무시할까봐.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 은행 지점장이 찾아왔어요. 고객님,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은행이 올해 고객 만족도 1위 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말요? 네, 고객님 덕분입니다. 고객님이 이어서 저희에게 준 교훈 덕분에 저희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점장이 신문을 보여줬어요. 순대 할머니 효과, 전국 은행들 고객 응대 개선.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한 할머니의 용기가 대한민국 은행 문화를 바꿨다. 순대 장사 50년 900억을 모은 박순자 할머니. 은행에서 무시당한 후 900억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맞섰다. 그리고 100억을 기부하며 은행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년 후 전국 은행들이 변하고 있다. 고객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은행은 더 이상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영감아, 봤지? 우리가 세상을 조금 바꿨어.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은행 업무도 혼자 척척하고 자산 관리도 직접 합니다. 그리고 매달 복지관에 가서 노인들한테 금융 교육을 해요. 할머니들, 은행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여러분도 소중한 고객이에요. 통장에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정직하게 산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다큐멘터리 촬영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다큐멘터리요? 네, 순대 할머니의 900억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글쎄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럼 해볼까요? 촬영이 시작됐어요. 어르신, 50년 동안 순대 장사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힘들었던 순간이요? 많았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시선이요? 네, 순대 냄새 난다고,
천하게 본다는 시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럼 가장 기뻤던 순간은요? 남편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말했을 때요. 그리고 지금이요. 지금이요? 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제일 기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순대 냄새 나는 사람도, 낡은 옷 입은 사람도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대 장사든 청소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떳떳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50년 동안 순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촬영이 끝났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순대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의 시장 상인들이 모금을 시작한 거예요. 순대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돕자. 시장 상인 기금을 만들자. 한 달 만에 10억이 모였습니다. 어르신, 이 돈으로 시장 상인 장학 기금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요? 네, 어르신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가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아, 봤지?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어.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기금을 만들었어. 10억이나 모았대. 당신이 평생 모은 돈 900억, 나는 800억 가지고 있어. 100억은 기부했고, 근디 알겠어? 그 100억이 세상을 바꿨어. 은행들이 변했어. 사람들이 변했어. 그리고 나도 변했어. 당신이 원했던 거 맞지? 의미 있게 쓰라고 했잖아. 나는 이제 행복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고마워, 영감아. 당신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며칠 뒤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할머니, 저 TV에서 봤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멋있긴. 할머니는 그냥 당당하게 산 거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정직하게 살아라. 떳떳하게 살고. 네, 할머니.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순대 장사든 무슨 일을 하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야.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그날 저녁 일기를 썼어요. 영감아, 오늘로 당신 떠난 지 2년이 됐어.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 은행도 무서웠고 사람들도 무서웠어. 근데 이제는 달라. 나는 당당해. 나는 강해졌어. 당신이 남긴 900억으로 나는 세상을 조금 바꿨어. 100억을 기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은행들이 변했어. 사람들이 변했어. 그리고 나도 변했어.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라는 거. 당신이 그걸 가르쳐 줬어. 고마워, 영감아. 사랑해. 하늘에서 편히 쉬어. 나는 여기서 당당하게 살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영감아, 잘 자. 나는 내일도 열심히 살 거요. 순대 할매가 아니라 당당한 사람으로. 마무리 멘트. 이것이 순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50년 동안 순대를 팔아 900억을 모은 할머니. 은행에서 무시당했지만 결국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 그리고 100억을 기부하며 세상을 바꾼 할머니.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순대 할머니는 오늘도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으로, 남편이 남긴 용기로.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